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러시아 진짜 큰일 났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를 향한 경제 제재가 이어지면서 러시아의 경제는 불과 3주 만에 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IMF가 터져 향후 5년간 러시아 국민들이 1990년대 수준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경제 악재로 인해 뜻밖의 수혜를 보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한 양국의 경제적 파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는 그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이후 꾸준히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30년 이상 퇴보하며 세계적인 고립을 자초했고 제재에서 풀려나는데 최소 5년 이상 소요될 것이며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방 제재로 루블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화 대비 루블화 가치는 지난달 이미 40% 하락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자국 내에서라도 루블화와 다른 외화간 환전을 당분간 중단했지만 이미 루블화는 러시아 밖에서 가치를 잃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 대형은행들이 움직일 것에 대비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결제망에서 배제함으로써 자금의 해외 이동을 막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를 동결해 환율 방어를 어렵게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등은 또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고 첨단 기술 제품과 사치제의 대러시아 수출도 통제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등 세계적 은행, 유명 회계법인, 스타벅스, 맥도널드, 포드 등 300여 개의 유명 브랜드도 러시아에서 철수했고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등 대형 기업을 비롯해 인텔, TSMC 등 반도체 기업, 비자, 마스터, 페이팔 등의 금융기업도 잇따라 러시아를 탈출했습니다. 이들 기업 다수는 침공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러시아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재와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이나 5년 뒤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러시아 복귀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1990년대의 혼란을 끝내는 대신 사람들은 그의 정치적 권력에 도전하지 않기로 동의했지만 국민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사회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나오면서 푸틴의 위상 또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당초 달러를 쓸 수 없어 러시아의 국가부도가 점쳐지기도 했지만 지난 16일 달러화 표식 국채이자인 1억 1,700만 달러 약 1,450억 원을 갚으면서 당장은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5월 25일로 이해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위기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디폴트의 가능성은 남아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금융위기를 보면 파악되지 않는 곳에서 불거진 경우도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경제위기 사태가 과거 한국의 경우와는 달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 1997년 11월 21일 우리 정부는 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했고 뒤이어 12월 3일 IMF로부터 21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승인받았습니다. 더불어 국제부흥개발은행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추가로 200억 달러가 지원되어 총 550억 달러를 지원받았고 국제적으로 빛을 진 채무국가가 돼버린 박이 있습니다. 이로써 간신히 국가부도 사태는 면했지만 우리나라는 가혹한 경제 구조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기업들이 무너지고 은행들이 도산했습니다. 수많은 주식들이 휴지 조각이 됐고 일자리를 잃고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고 양복을 입은 채 산에 갔다가 퇴근하는 가장들의 등산 출근 현상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강했습니다. 금은 곧 달러처럼 쓸 수 있으니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금을 모아놔라 빚을 갚자는 취지로 금 모으기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전 국민이 보상과 헌납의 방식으로 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반지와 돌반지가 나왔고 운동선수들은 금메달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온 국민이 모은 금이 석 달 동안 227돈으로 18억 달러, 어치 현재 기준으로 2조 5천억 원어치였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은 실제적으로 외환위기 탈출의 발판이 되기도 했으나 하루속히 나라 빛을 갚고 금융위기를 극복하자는 국민들의 단결력을 보여준 사례로 외국인들에게는 불가사의한 한국인의 힘의 하나로 인상에 남았습니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0년 5월 14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과거 한국의 금모으기 운동을 보며 유럽인들이 나랏빛을 갚는 데 쓰라고 자신의 결혼 반지를 내놓기 위해 줄을 설 수 있을까? 실제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나랏빛을 갚기 위해 국민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부치를 자발적으로 내놓는 장면은 해외 언론이 앞다투 보도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단결력은 남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푸틴 대통령부터가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 전쟁 자체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경제가 안 좋다는 이유로 전쟁을 끝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은 때때로 제재에 화내긴 하지만 여전히 망설임이 없습니다. 국가부도를 불러올 정도로 강력한 제재에도 망설임이 없다는 것은 제재 자체가 전쟁을 막거나 멈추게 하는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대한민국에서는 이 같은 러시아의 행보로 뜻밖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러시아를 신흥국 지수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지수에서 러시아가 빠지면 해당 펀드는 러시아 주식을 팔고 비중이 늘어나는 중국, 인도, 한국 등의 주식을 사야 합니다. 러시아가 신흥국 지수에서 제외되고 다른 국가들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단순 계산하면 한국 비중은 0.2%포인트 정도 증가하는데 지수 구성을 그대로 따르는 인덱스 펀드 자금의 국내 증시 유입 규모는 약 8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시장 초과 수익을 목표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액티브 펀드 수요 3조 2천억 원을 감안하면 최대 4조 원의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현재 러시아에서 외국인 주식 매도를 금지해 실제 국내 자금 유입은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업계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표정 관리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 공급 차질이 예상되자 국내 기업들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 철강주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철강 기업이 전쟁 중 타격을 입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철강업종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와 시가총액 2위 현대제철 주가는 최근 상승세가 뚜렷했습니다. 중소형 철강주는 주가 상승폭이 더욱 두드러졌는데 하이스틸과 부국철강은 나란히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철강주는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진 직후 조금씩 상승세를 탔으나 최근 상승폭이 더욱 확대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철강업계의 공급 차질이 일회성 요인이 아닐 것으로 보고 국내 철강 기업 가치에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무모한 침공은 글로벌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는 뜻밖의 수혜를 보는 분야가 생기고 있습니다. 푸틴은 경제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 보고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침공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전쟁. 러시아 경제를 3주 만에 30년 전으로 돌리고 국민들의 생활을 또한 90년대로 퇴보시켜버린 푸틴 대통령. 폭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피해보는 기업도 엄청 많을 텐데 무조건 웃을 수는 없겠죠. 국가부도는 기업부도랑은 차이가 있다던데. 암튼 러시아는 큰 실수했어. IMF 사태를 만든 국민의힘은 아직도 반성 없이 뻔뻔하게 다니고 있는데 심지어 다음 집권당이 되었다는 거. 너무 쉽게 용서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누굴 탓하겠어. 위기에 이렇게 한 마음이었던 우리가 지역으로 빈부로 남녀로
노인과 젊은이로, 사업주와 노동자로, 종교로 이념으로 발기발기 찢어진 이웃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나는 내 생각과 달라도 이야기 들어주고 웃어주고 설득하고 하면서 여전히 그래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풀고 참고 같이 울고 그래야 상처들이 치유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사회주의 공화국이 탄생하는 최대 요인은 일본 매우 무반성 식민국수 빚쟁이들이며 러시아가 한시라도 온전한 민주국가가 돼야 합니다. 러시아 국민 푸틴 당신들은 그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대가로 이젠 당신들이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 러시아 국민 당신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푸틴 욕하기엔 너무 멀리 왔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